고양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양이로부터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적절한 위생과 예방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고양이로부터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는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고양이로부터 옮길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중에는요,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이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는요,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옮겨 걸리는 이러한 질병으로요, 대표적인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질병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생충이나 임신 초기의 사람이라면요, 유산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하는 기생충인데요. 감염의 경로는요,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고양이가 변으로 톡소포자충의 기생충 R을 배출하게 되고요. 이 고양이의 대변에 들어있는 기생충 R을요, 임신한 사람이 입으로 먹었을 때 유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외에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키며 고양이에게 역시 어떠한 문제도 유발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기생충 질환입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면은요, 1, 2주 내에 자연 치유되며 영구적으로 톡소플라즈마의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임신한 사람이 우연히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의 똥을 먹지만 않는다면은요, 걸리기 힘든 병으로 실제 고양이에 의한 감염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편이라 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톡소플라즈마에 걸리는 주요 감염 경로는요, 고양이로부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톡소플라즈마 충란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혹은 날생선 혹은 날고기 혹은 충분히 씻지 않아 톡소플라즈마의 알이 묻은 생야채를 먹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지금까지 2건의 톡소플라즈마 감염에 의한 태아 유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2건 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밭일을 하다가 흙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방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화장실은 남편분이 치우시고요, 혹 치우더라도 반드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고양이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고양이는 외출을 금지하고요, 고양이도 사람도 생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외에서 흙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모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임신 중에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 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묘소병이 있는데요, 바토넬라증입니다. 아마 저 같은 수의사는요, 한 번쯤은 걸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고양이 핥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명 CSD, 캣 스크래치 디지즈라고 벼룩에서 바토넬라균에 감염된 야생의 고양이가 사람을 발톱으로 핥힐 때 사람에게 바토넬라균이 옮기게 되고요, 이때 이 바토넬라균에 의해서 상처의 통증과 화농성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며 심하면 주변의 림프절이 붓기도 하고요, 또 전신적인 발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고양이가 핥혔더니 온몸이 열도 나고 상처가 퉁퉁 붓고 고름도 나오더라, 이러면 대부분 바토넬라병인 거죠. 주로 15살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이 어린 길냥이의 발톱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방은요, 외부에서 기생충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고양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요, 최대한 피하시고요, 특히 어린 길냥이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고양이에게 기생충, 특히 외부 기생충 예방약을 철저하게 발라주어서요, 벼룩에 의한 바토넬라 감염을 차단해 주시고요, 외출을 시키지 않아야 하며 항시 발톱을 짧게 잘라주어서 발톱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스투렐라. 파스투렐라균은요, 고양이의 구강에서는 100% 검출이 되며 고양이의 발톱에서는요, 약 25% 정도 발견이 되는 고양이에서는 거의 항시 존재하는 상재균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균에 대해서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입니다. 고양이가 핥히거나 입으로 깨물 경우 상처는 생길 수 있어도 파스투렐라 균에 의한 감염은 안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면역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주 약한 노인분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거나 간 기능이 아주 떨어진 상태라면요, 2차 감염으로 파스텔라 균해에서 폐렴이나 전신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나 면역 저하의 질병을 가진 분이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요, 되도록 입을 맞춘다든가 발톱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들 걸리고 있는 피부사상균증, 곰팡이 감염증이 있는데요, 고양이 피부사상균증, 일명 링웜이라고 하는 일종의 곰팡이 감염증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피부에 생기는 무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에게 다발하는 질병이고요, 머리나 얼굴, 다리에 국소적으로 손톱만하게 동그랗게 털이 빠지며
원형 탈모 같은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 부위나 주변 부위에 흰 각질이 보이고요. 사람에게 옮기면요, 붉은색의 손톱만한 원형 반점이 사람에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걸리는 경우는요, 주로 피부 사상균증에 걸린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감염증이 일어나며 피부가 비교적 연한 부위인 팔이나 목 주변에 비교적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요, 고양이는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약을 먹이며 치료에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감염된 고양이와의 최대한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요. 혹시 사람에게 증상이 보이면은요, 사람 역시 사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주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 길냥이에서 다발하며 길냥이와의 접촉 역시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시 어린 고양이를 만지면은요, 손을 철저하게 쓰시고 모르는 어린 고양이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은요, 고양이의 증상이 나타나면요, 최대한 빠르게 치료하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한다가 예방의 전부입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사람에게 옮기면 무서운 병이 많지 않은가요? 하지만 대체로 우리 실내에서 생활하는 성면은요, 위생적이며 안전합니다. 대부분 이런 류의 전염성 질병은요, 야생 상태의 어린 길냥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를 통해 실내에 지내는 고양이에게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냥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항시 손을 잘 씻으며 실내의 고양이에게 매월 구충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건 역시 아주 좋은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전염성 질병들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